그럼 안장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 또 예를 들어서 뭐 고대 유목 안장들 즉 북방 기마민족들의 유래된 안장만 있었냐? 아니에요. 고대 유럽도 보면 이렇게 안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등잔은 없었지만 안장이 이렇게 보면 뿔로 사각뿔로 만들었던 초창기에 안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죠. 이게 사실은 안장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연시간보다는 경시간을 더 먼저 사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위에서 사람이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안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뿔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뒤에 여기가 전교고 여기가 후교예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앉으면 이 뿔에 의해서 여기 사람 다리가 허벅지가 여기에 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안전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로마 시대에 이런 안장이 있었느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여러분들 폼페이 알죠? 폼페이요. 그 폼페이가 그 화산으로 인해서 다 덮여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같이. 그래서 일부 손상이 됐지만 발굴이 돼서 그 시기에 그 당시에 이런 안장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귀족이나 조금 높은 계급들은 이거 보면 청동판으로 이렇게 더 씌워놓은 거예요.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튼튼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의 기병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이걸 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많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북방 기마민족들 중에는 그래서 말 위에서 워낙 옛날에 이제 그 로마 시대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기병들 중에는 소위 불구자가 많았다 그래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말을 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그러면 성기능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에 전면에 나서면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전쟁하는데 아주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륙의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제가 볼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봐요. 이게 얼마나 하드해요. 여기서 장시간 여러 번 몇 시간 하루에 말을 계속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은 이 안장 자체가. 근데 그 로마 시대 이 고대 안장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이란 소위 페르시아 기병들이 썼던 안장인데요. 이 안장에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는 이건데 보면 약간 이렇게 앞에 뿔이 이렇게 안쪽으로 휘었어요. 그 뜻은 기수의 허벅지를 훨씬 더 감싸줄 수 있는 그리고 앞뒤나 좌우로 균형을 잡을 때 병장기를 쓰기에 훨씬 더 용이하게 그리고 말이 코너링을 해도 신체가 덜 쏠리도록 낙마율을 낮춘 게 바로 훨씬 더 설계를 과학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앞에 뿔이 허벅지를 잘 감쌀 수 있도록 고안이 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이런 안장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중세로 넘어가면은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훨씬 더 좋아졌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중세가 넘으면. 그리고 이제 받침대가 앞 뒤에 전교와 후교의 그 받침대가 높아지고 그래서 앞뒤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끔 하고 그 또 앞뒤 쏠림 현상을 잡아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 효과를 더 줄 수 있도록 앞 허벅지 부분이라든가 엉덩이를 받쳐주는 그래서 쿠션을 넣어서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잘 요렇게 곡선으로 잘 곡선으로 해서 엉덩이 부분도 요렇게 힙이 잘 감싸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거기에다가 또 쿠션도 넣고
앞쪽도 병장이 앞으로 쏠려도 떨어지지 않게 양마에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잘 고안이 됐습니다. 비로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장의 기능을 훨씬 더 끌어올린 거죠, 중세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안장을 역할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로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소위 승마가 스포츠로 발전되면서 많은 스포츠로 소위 기록 경기로 발전이 되면서 용도별로 다시 개발이 되죠. 즉 이런 것들은 주로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부분 사용했던 부분들이지만 이제 스포츠로 발전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안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대에 와서는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현대 엘리트 경기에서 지금에 와서 쓰는 안장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다 용도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레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서 타는 거하고 또 스포츠 경기에 쓰는 안장들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장애물, 즉 비월 장애물을 하는 점핑 아시죠? 말을 타고 점핑을 하는 안장들은 엉덩이를 들고 대부분 점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쏠리겠죠. 나가겠죠.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장 마술이라 그래서 드레사지라 그러죠. 마장 마술은 다리를 쭉 뻗어서 타야 되는, 그리고 이제 말을 조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쪽이 이렇게 착 일직선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마술은 이제 드레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뭐 점핑도 하고 물도 건너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이제 점핑 안장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요거와 점핑과 마장 마술 안장이 중간 사이즈 이렇게 개발이 돼서 현대 이제 스포츠 기록 경기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에 쓰는 안장들이고요. 자, 그러면 레저 안장이 또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스포츠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경마 안장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경마 다 알죠? 근데 경마 안장은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아주 얇게 만들어졌어요. 왜냐? 굉장히 가벼워야 되고요. 말을 탈 때 보시다시피 엉덩이를 다 들어야 돼요, 거의. 그래서 다리도 보면 말 옆구리 위로 가 있죠. 박차를 거의 사용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장이 무거워 쓸데없는 것을 다 좌우 균형만 잡을 수 있도록 등자만 걸고 아주 살짝 앉을 수만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마 안장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체험을 하러, 승마 체험을 하러 가면 보통 이런 안장을 쓰게 됩니다. 앞에 손잡이도 있고 편안하게 떨어지지 않게 안정감을. 근데 초보니까 무서우니까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안장이고요. 이제 말을 뭐 여러 가지로 밖에 이제 나가서 레저 활동으로 해서 탈 수도 있죠. 뭐 강에서도 타고 바다에서도 타고 초원에서도 타고 산에서도 타고 여러 가지 트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안장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안장들이 트레킹 안장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현대에 와서는 안장들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메리카 카우보이 안장은 어떤 거예요? 카우보이 안장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원래 안장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착이에요. 안착. 그러니까 안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얼마큼 말 등에서 편안하게 말이 잘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 올려 자기 등 위에 올려놨는데 이것들이 부자연스럽거나 어느 한 곳에 힘이 가중되거나 어느 한 곳에 심하게 눌리거나 이렇게 부딪히거나 쏠리거나 그러면 부자연스럽겠죠. 힘들겠죠, 말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공학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밀착되는 부분이 아주 골고루 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의 체중을 싣고 말이 부담 없이 자기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느 한 부분이 많은 힘이 가중이 된다든가 쏠림이라든가 거기에 말 등에 부딪히거나 그러면
말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이 등이나 이렇게 사람이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잘 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안착이 돼야 됩니다. 말이 고통이 없어야 사람이 명령하는 것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이행을 해줄 수 있도록 서로 교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만약에 고통스럽다, 어딘가에 자꾸 아프고 찔리고 막 쏠리고 그래서 아프면 제대로 자기가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원하는 걸 제대로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말은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사람을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낙마를 시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착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카우보이 안장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말한테 밀착하는 안착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넓고, 그리고 사람이 쏠렸을 때 앞이나 뒤로 쏠렸을 때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뭐가 되어 있냐 그러면 여기 손잡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고안을 해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안장이 말의 허리의 각도라든가 등의 넓이라든가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으면 어차피 그러니까 말 허리에 손상이 가죠. 말 허리 쪽에 너무나 불편한 압력을 받거나 또 어깨나 안장에 비해서 어깨가 좁다든가 또 너무 넓다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비대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안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설계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카우보이 안장이라는 거는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카우보이 안장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후교라든가 전교도 그렇고 앞쪽에 손잡이도 그렇고 이 안에 골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안장을 보면 그 카우보이의 신분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우리 뭐 자동차 마찬가지죠. 그 자동차의 CC라든가 그 좋은 자동차를 타보면 그 사람을 또 달리 보듯이 옛날에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할 때 카우보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거는 소를 잘 잡기 위해서 로프를 걸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안장이 화려하면 그 사람이 잘 나가는구나, 돈이 많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카우보이 안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옛날 고대 안장이랑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15세기도 그렇고 옛날에 썼던 안장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서부 안장을 볼 때 그냥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고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어딘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자, 이 안장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우보이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카우보이라는 말은 이제 소몰이꾼이죠. 소몰이꾼. 말을 몰아서 일정한 지역으로 몰아주고 돈을 받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카우보이 원조는 이제 스페인 이민자들이 원조예요. 원조. 그래서 이제 멕시코 초기에는 이제 멕시코를 시작해서 북미 쪽으로 옮겨가면서 카우보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카우보이 이렇게 얘기했고 그 소위 서반어권, 그러니까 스페인어권에서는 그거를 카우초라 그랬습니다. 카우초. 지금도 남미에 가면 여러분 카우초라 그래요. 카우보이라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칠레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이런 데 가면 카우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팀이 보통 12명인데 이거 12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카우보이들이 보통 한 번에 한 2,500마리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었다 그래요. 그 서부 시대에 활약을 했던 카우보이는 보통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진 거는 뭐 미 대륙의 대부분 다 카우보이처럼 생각하지만 동부하고 또 서부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서부가 개척되고 사유지가 생기고 또 거기서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방목을 시키면서부터 말을 몰아주고 이동해줬던 수백 킬로 수십 킬로를 이동시켜줘야 할 카우보이들이 점점 설당이 없어져 갔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 목축업자들이 오히려 카우보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서부에서도 이제 동부로 이제 철도가 나기 시작하고 카우보이는 이제 역사로 남게 된 거죠.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이 서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동경했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 영화를 보면서 꼭 나는 말을 키우고 말을 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카우보이 생활 문화를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잘 알아요.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뭐 이랬다 그래요. 이렇게 마차에다 싣고 이동하면서 밥해 먹고 또 이동하고 또 거기에 풀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고 그것은 아마 중앙아시아 유목민들하고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약간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은 좀 달라지죠. 어차피 방식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카우보이들한테 이제 문제들이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전갈하고 방울뱀이었다고 합니다. 눕기 전에 반드시 그 옆에 전갈이 있는 거 봐야 되고 또 신발을 벗고 자고 이제 사막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잤다가 일어날 때 신발 속에 방울뱀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물려서 죽으니까 거기서 응급처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식생활 같은 거는 뭐 커피, 말린 과일, 콩, 고기, 베이컨, 뭐 기름에 튀긴 비스켓, 그러니까 쿠키는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전부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지에 뭐 시내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마트 같은 데 가면 지금 같은 마트겠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 이제 상점 같은 데 있는 시내에 이제 진입을 가게 되면 그 월급을 가지고 가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란 후라이라든가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 가지고 거기에 거의 돈을 탕진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사실은 카우보이들의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 카우보이들이 사용했던 안장, 그 안장은 사실 아메리칸 카우보이 안장의 원조는 사실 투르크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우보이들이 사용했던 안장이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하기 위해서 청바지를 입고 미 서부의 모든 카우보이들이 탁 탔던 사용했던 안장은 바로 투르크가 원조라. 여러분 몰랐을 겁니다. 아, 그게 원래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요, 자세히 보세요. 이게 이제 투르크 안장입니다. 똑같죠? 약간 여기서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카우보이들 굉장히 위대해 보였어요. 말 타고 전속으로 달리고 말 몰고 가고 한국보다는 워낙 넓은 땅이니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해 보이기도 하고 그 안장 탁 보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가죽 옷 입고 씨가 탁 피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동경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게 이 오래전에 투르크 시대에 사용하던 안장을 약간 보완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즉 카우보이의 문화 중에 안장은 이미 투르크 시대에서 쓰던 안장이었다라는 거. 거기서 약간 변형을 시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날 뭐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뭐 위대하게 좋은 자기들이 안장을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